미래 농산업 식품 분야를 혁신할 창업자, 예비 창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오리엔테이션의 진행을 맡은 박나회입니다. 코로나19 전염병 확산 예방과 생활 속 거리 두기 캠페인 등 정부 정책에 대한 적극적인 동참을 위하여 2020 농식품 벤처 육성 지원 사업 온라인 오리엔테이션을 기획하게 됐습니다. 농식품 벤처 창업 지원에 대한 모든 것 11명의 전문가분들이 여러분께 알려드립니다. 먼저 농식품 벤처 창업 활성화 지원 사업은 어떤 사업인지 벤처 창업 지원팀 김용호 팀장께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실용화재단 벤처창업지원팀장 김용호입니다. 우선 2020년도 농식품 벤처 육성 지원 기업으로 선정되신 여러분들 환영하고 우선 축하드립니다. 저희가 코로나로 인해서 불가피하게 온라인으로 오리엔테이션을 진행을 하게 되겠습니다. 지금부터 2020년도 농식품 벤처 창업 활성화 지원 사업에 대해서 우리 팀원들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 소개입니다. 농식품 벤처 창업 활성화 지원 사업은 농식품 벤처 창업에 대한 기술, 자금, 판로의 체계적 지원을 통해서 농업농촌의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찾고 창업의 생태계를 확산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추진 근거는 농림식품과학기술육성법 제6조의 2에 의해서 시행이 되며 사업의 수행기관은 농업기술실용화재단에서 운영을 하게 됩니다. 2020년도 총 예산은 130억 규모가 되겠습니다. 추진 체계를 보시면은 농림축산식품부가 기본적인 계획을 수립하면 농업기술실용화재단에서는 세부 이행계획을 수립을 해서 전국에 있는 7개 센터를 통해서 사업을 시행하게 됩니다. 본 사업의 세부 내역 사업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 6가지 카테고리로 나눠서 운영이 되며 그 중에서 A+ 센터는 각 지역에서 기업분들의 창업을 상담하거나 애로사항을 해결해주는 실무적인 역할을 담당을 하게 되고 올해 뽑은 업체분들, 창업기업분들한테 최대 4천만 원씩 지원하는 벤처 육성 지원 사업, 그리고 판로를 지원하는 판로 지원 사업, 그다음에 창업기업들이 가지고 있는 우수한 아이디어를 발굴해내기 위한 농식품 창업 콘테스트 사업, 그다음에 농식품 창업기업들한테 투자를 유치하기 위한 농식품 엑셀러레이팅 지원 사업, 그리고 창업기업이 가지고 있는 특허 기술 등 지식재산권을 평가해서 금융 지원 등을 하게 되는 기술평가 지원 등 총 6가지 카테고리로 나눠져 있습니다. 먼저 A+ 센터가 어떤 조직인지 어떤 역할을 하는지 소개를 시켜드리겠습니다. A+ 센터는 농업기술실용화재단에서 운영을 하며 전국에 총 7군데의 센터를 운영 중에 있습니다. 서울은 선릉역에, 경기도는 수원시에, 강원은 춘천에, 세종센터는 조치원에 있고 경북센터는 동대구역에 있고 부산센터는 부산 지역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전남센터는 여수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창업기업분들이 애로사항이 있을 때 언제든지 우리 센터로 연락을 주시면 저희 직원들이 친절하게 상담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A+ 센터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A+ 센터는 전국에 7개 센터를 운영을 하면서 그 지역에 있는 창업기업들의 애로사항을 상담을 하고 각종 지원 사업을 연계 지원해서 창업기업들이 훌륭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조직이 되겠습니다. 2019년도 주요 추진 성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2019년도에는 250개 창업기업을 선정을 해서 지원을 했습니다. 그로 인해서 매출액은 약 1,200억 원, 일자리는 약 230명을 창출해냈고 투자 유치 부분에 있어서는 약 300억 이상의 투자를 지원을 해서 농식품 분야 창업기업들이 성장할 수 있는 토대를 제공을 해드렸습니다. 특히나 2019년도에는
2개 센터를 또 추가를 해서 총 7개 센터를 현재 운영을 하고 있고요. 창업 상담은 총 2,000건 이상을 상담을 해드렸고, 각종 정부 부처라든가 지자체의 창업 관련 지원 사업을 연계를 한 게 한 600건의 성과를 냈습니다. 그 외에도 농식품 창업 콘테스트를 통해서 우수한 창업기업, 우수한 아이디어를 가진 창업기업 분들이 투자를 받거나 팔로우를 유치할 수 있도록 창업 콘테스트를 운영을 했습니다. 또한 창업기업들의 제품의 팔로우와 유통을 지원하기 위해서 전주 한옥마을에 오프라인 마켓, 영농하게를 운영을 하고 있고요. 온라인에서는 이마트, 우체국 등과 협업해서 팔로우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투자 부분에 있어도 약 300억 이상의 투자를 지원을 해서 기업을 성장을 시키는 성과를 내기도 했습니다. 2020년도 주요 사업 계획에 대해서 개략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세한 거는 저희 팀원들이 뒷단에서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농식품 벤처창업센터의 운영입니다. 농식품 벤처창업센터는 실질적으로 벤처창업 활성화 지원 사업을 운영을 하는 곳이 되겠는데요. 첫 번째는 네트워킹입니다. 창업기업과 그 창업을 지원하는 전문가들을 매칭해서 연결해주고 그걸 소통할 수 있도록 용슨의 테크비전, 세모디 등을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고 있고요. 창업 교육도 진행을 합니다. 기초, 중급, 고급 단계로 나눠서 창업 기업가의 정신서부터 시작해서 판로 지원, 유통, 수출을 어떻게 하는지 전문가들을 모시고 창업 교육을 실시를 하고요. 또 홍보 지원도 다양하게 하고 있습니다. 우수한 창업 기업 분들을 발굴해서 각종 매스컴이라든가 신문 등의 홍보를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또 올해는 대학생들의 창업도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농식품 벤처 육성 지원 사업입니다. 실제 여기 창업기업분들한테 가장 인기 있는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올해 350개 업체를 뽑았는데요. 그 중에 이제 업체마다 최대 4천만 원까지 지원을 통해서 시제품을 제작한다든가 홍보를 한다든가 홈페이지를 만든다든가 하는데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농식품 창업기업들이 가장 필요로 하는 또 판로 지원에 대해서 온라인과 오프라인 상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언택트 시대에 온라인의 판로가 워낙 중요하게 대두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확대해서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보시면은 오프라인 상에서는 전주 한옥마을의 영농하게를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온라인 상에서는 우체국이라든가 이마트, 롯데, 카카오 메이커스 등과 협력해서 온라인 판로를 지원을 할 예정입니다. 네 번째로 농식품 창업 콘테스트입니다. 올해로 6번째 맞이하게 됐고요. 투자 유치형과 마케팅형으로 해서 이원화해서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다섯 번째로 농식품 기술 평가 지원입니다. 창업기업들이 보유한 특허 등 지식재산권을 가치평가를 통해서 은행이라든가 투자기관들의 투자 유치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농식품 기술 창업 엑셀러레이팅 육성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창업기업들한테 팔로만큼 중요한 것이 자금 유치, 투자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투자를 전문적으로 지원을 하기 위해서 엑셀러레이터를 뽑고 엑셀러레이터가 창업기업들을 선발을 해서 실질적으로 투자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강화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 저는 여기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렸고 뒤에서 저희 팀원들이 각 사업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식품 벤처 창업 활성화 지원 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이 이해가 되셨나요? 조금 더 세부적인 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농식품 기술 창업 교육 지원에 대한 내용을 벤처 창업 지원팀 허선영 연구원께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실용화재단 벤처창업지원팀 허선영 연구원입니다. 제가 안내해드릴 지원사업 프로그램은 2020년 농식품 기술창업 교육입니다. 지난해까지 A-스타트업 클래스라는 이름으로 운영되었던 농식품 기술창업 교육은 농산업 및 농식품 분야 기술기반 예비 창업자와 창업기업의 역량 강화를 위해 운영되는 프로그램으로 재단에서 농식품 벤처 육성 지원을 시작한 이후 꾸준히 운영되어 온 지원 사업이기도 합니다.
창업 기초부터 수출, 유통 등의 심화 과정까지 창업 전 단계에 걸친 교육 프로그램으로 화훼 축산을 포함한 농산업 분야 및 농식품 분야 기술 기반 예비 창업자와 창업기업 임직원이시라면 공고 이후 공고문을 참조하여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기업의 사업 진행 정도와 임직원의 역량을 고려하여 적합한 수준의 교육 과정을 신청해 주시면 됩니다. 다만 예비 창업자와 창업 7년 미만의 초기 창업 기업까지만 신청이 가능하고 한 과정에 기업당 2명까지만 신청 가능하니 이 점만 유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간략히 정리한 교육 과정입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올해는 창업 기초, 창업 중급, 창업 고급 1, 창업 고급 2, 4단계의 교육 과정으로 진행될 예정이며 총 16회 진행됩니다. 교육 회차별 수강 인원은 30명 내외로 동일하고 교육비와 숙박비는 전액 지원되며 식사 비용만 개인 부담이 있을 예정입니다. 장소나 실시 횟수, 교육 일정 등은 과정별로 상이하므로 이어서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육 과정별 주요 내용입니다. 먼저 창업기초 과정입니다. 창업기초는 예비 창업자와 초기 창업 기업의 역량 강화를 위해 운영됩니다. 따라서 법률, 세무 지식 등의 내용이라 할지라도 기초 단계의 수준으로 운영될 예정이며 농식품 기술 창업의 전반적인 실무 지식을 이해하고 경영 역량의 중요성이나 사업화 프로세스를 이해하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기초 과정은 수도권, 영남권, 호남권 이렇게 권역별로 1회씩 총 3회 운영되며 1일 과정의 교육 과정으로 회차별 교육 인원은 30명 내외입니다. 두 번째 안내해드릴 과정은 창업 중급 과정입니다. 창업 중급은 제품 기획에 필요한 시장 조사 및 시장 분석 요령, 제품 마케팅 계획 수립 방법 등 초기 창업 기업이 제품을 개발하고 출시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내용으로 교육 과정이 구성되며 초기 창업 기업에게 적합한 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중급 과정은 1박 2일 과정으로 진행되며 수도권에서 연중 4회 운영됩니다. 중급 과정 역시 회차별 교육 인원은 30명 내외입니다. 세 번째 안내해드릴 과정은 창업 고급 1 과정입니다. 창업 고급 1은 수출 초보 기업을 위한 과정으로 창업 기업 중 수출 준비 중에 있거나 해외 전시 참여 등을 통해 해외 판로 개척을 계획 중인 기업에게 필요한 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1일 과정의 교육으로 대전 무역회관에 위치한 코트라 아카데미에서 진행되며 화면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5월 26일, 7월 9일, 11월 18일 3회에 걸쳐서 운영됩니다. 5월 26일과 11월 18일 2회 진행하는 수출 첫걸음 과정은 수출 준비를 위한 타겟 시장 분석, 수출 원가 계산, 무역계약 체결 방법 등의 이론 역량을 강화하는 과정이며 7월 9일에 1회 진행하는 해외 전시 마케팅 실무는 해외 전시회 참여를 통한 효율적인 마케팅 기법, 운송 통관 절차, 상담 스킬 등 무역 실무 역량을 강화하는 과정입니다. 창업 고급 1 과정은 4월 29일부터 5월 15일까지 현재 접수를 마치고 이미 신청자분들께 안내를 드렸으나 오리엔테이션 영상을 통해서 접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7월 9일 과정과 11월 18일 과정만 조금 더 신청을 받을 예정입니다. 혹시 신청이 필요하신 분들은 전화로 확인 후에 신청 부탁드립니다. 무역 실무 경험이 많은 코트라의 강사진을 통해 운영되는 과정으로 작년에도 많은 분들이 좋은 평가를 해주셨던 전문 교육 과정이기 때문에 수출 관련 교육이 필요하신 분들께서는 꼭 함께 하셨으면 합니다. 마지막은 창업 고급 2입니다. 창업 고급 2 과정은 모든 교육 중 가장 실무에 가까운 교육으로 제품 개발 후에 판로 개척을 하고 계신 창업기업의 대표님과 담당자의 역량 강화를 위한 과정입니다. 현재 유통 트렌드를 기반으로 유통 시장에 대한 이해와 국내외 유통 채널 입점을 위한 전략, 입점 요령 등의 내용이 포함됩니다. 국내 유통 채널 판로 확대를 중점으로 한 심화 과정이기 때문에 1박 2일의 일정으로 진행되며 1일차 교육 이후에 저녁 시간에는 강의에 참여하신 전문가분들과 네트워킹할 수 있는 일정도 포함되어 있어서 적극적으로 참여하신다면 유통과 관련한 다양한 인사이트와 노하우를 배우실 수 있습니다. 더욱이 작년에 서울 A+ 센터에서 진행하였던 세상의 모든 MD, 세모디라고 불렸던 네트워킹 프로그램도 올해는 기술창업교육과정과 연계하여 운영되기 때문에
교육 이후에 유통 MD분들과 매칭되어 소규모 품평회와 네트워킹을 진행하는 기회도 가지실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창업보급 2 역시 회차별 교육 인원은 30명 내외이며 수도권에서 연중 6회 운영됩니다. 과정별 주요 교육 내용과 일정, 교육 인원 등에 대한 간략한 요약 자료입니다. 앞서 중요한 내용들은 설명을 드렸지만 보고 계시는 페이지를 참조하셔서 필요한 교육들을 꼭 신청하셨으면 합니다. 현재 일정이 확정된 창업보급 1 과정을 제외한 교육과정에 대해서는 5월 중순 이후에 공고를 통해서 일정 및 자세한 교육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코로나19 등으로 인해 일정 등의 변동이 있을 수 있지만 추후 공고를 통해 일정을 확인해 주시고 관심 있는 교육에 많이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공고문 확인은 농업기술실용화재단 홈페이지와 농식품 창업정보망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고요. 담당자 이메일을 통한 신청 접수가 이루어질 예정이오니 이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또한 회차별 30명 내외로 운영되기는 하지만 신청 인원이 너무 많을 경우에는 부득이하게 서류 심사를 통해서 신청자를 선정하게 됩니다. 공고문에 첨부되는 신청서 꼼꼼히 작성 부탁드리고요. 궁금하신 점은 벤처창업지원팀 063-919-1420으로 전화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농식품 기술 창업 제품 판로 유통 지원에 대한 내용을 경북 농식품 벤처창업센터 박영수 센터장께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경북농식품벤처창업센터 센터장을 맡고 있는 박영수입니다. 오늘 세 번째 시간인데요. 제가 준비한 것은 판로개척 지원 사업입니다. 아이디어를 발현하고 시제품을 제작하여 상품 판매로 수익을 올리는 사업화의 전 과정에서 가장 어려운 부분이 무엇일까요? 단연 판로 확보 과정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혼자 잘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죠. 거래처 및 소비자들과의 관계를 형성하고 그들의 니즈를 간파해야 하며 어느 정도의 협상력을 갖춰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많은 노력과 시간이 소요됩니다. 저희의 역할은 그런 부분을 조금 덜어드리는 역할이라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 지원 사업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판로의 시작, 마켓 영농하게입니다. 마켓 영농하게는 저희가 운영하는 오프라인 마켓인데요. 현재는 전주점 1개소만 운영되고 있습니다. 입점 제품의 시연, 시음 및 판매를 통해 소비자 반응 분석이 가능하고 상품의 경쟁력을 가늠해 볼 수 있는 테스트베드 성격이 좀 강한 오프라인 판매점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대량 생산을 앞둔 시제품의 시장 테스트 등으로 활용할 수 있고 온라인몰과 연계가 되기 때문에 양산 제품의 자체 판로로도 활용이 가능하십니다. 올해 1차 모집은 종료되었고 2차는 7월, 3차는 11월에 입점 공고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온라인 유통 채널 중 우체국 쇼핑몰 및 이마트몰 입점 지원입니다. 우체국 쇼핑몰은 여타의 온라인 쇼핑몰과 비교하자면 농수축산물 및 가공식품 위주로 상품이 노출되어 있고 소비자 인지도가 높아서 우리랑 잘 맞는 온라인몰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마트몰은 대형마트와의 상생 협력형 유통 채널로서 전용관을 구축하여 상신 노출 판매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 두 개의 온라인 유통 채널은 정기적이지 않지만 온라인 전용관 입점 시기에 저희가 판촉전 참여 업체 추천을 통해 입점 기회가 제공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온라인 유통 채널 중에 2세대 소셜 커머스 혹은 3세대 유통 플랫폼으로 불리우는 모바일 기반 유통 채널 입점 지원입니다. 벤처 육성 기업 중 심사를 통해 선정된 12개 업체를 지원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본 2세대 소셜 커머스 채널의 특성으로는 스토리텔링에 강하거나 상품 컨셉이 특징적인 상품 및 기업과 매칭이 잘 된다는 것입니다. 가령 전통의 방식을 고수하여 3대째 내려오는 비법을 활용했다거나 유기농 국내 농산물을 100% 활용하여 건강한 먹거리라는 등의 스토리텔링을 예로 들 수 있죠. 이런 입점 지원 사업은 올해 5월 말에서 6월 초 즈음에 공고가 나갈 예정입니다.
네 번째는 MD 품평회 및 박람회 참가 지원입니다. 상품 경쟁력은 갖추고 있더라도 대기업 유통 MD와의 접촉이 우리 스타트업에게 쉽지만은 않기에 대규모로 MD 품평회를 개최하여 다양한 유통기업의 MD와 상담할 수 있도록 하여 유통 채널에 입점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MD, 줄여서 세모디라고 부르는 소규모 품평회도 올해 총 10회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국내 주요 박람회에 참가 기회를 제공하여 국내외 바이어 및 소비자와 교감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물론 부스 참가비를 지원하기도 합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는 테스트베드형 판로 개척이라고 이름 지어봤는데요. 앞의 네 가지 사업은 정규 사업 영역이라고 부른다면 이번 건은 테스트 중인 사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최근 소비자들의 니즈가 너무나 다양화되고 있고 이를 반영한 유통 채널들이 우후죽순으로 오픈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가뜩이나 인력이 부족한 스타트업의 한계로 인해서 자신들에게 적합한 유통 채널이라는 그런 생각이 들지라도 그에 빠르게 대응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많은 유통기업들과 접촉을 통해 우리 기업들에게 도움이 되겠다 생각되는 유통기업과 협의를 해서 기획전과 같은 형태로 테스트를 해보고 그 결과에 따라서 정규 사업으로 갈지 말지를 결정하는 방식이라 보시면 됩니다. 사례를 말씀드리자면 작년 12월에 대구 신세계백화점에 영남권 벤처 육성기업 11개사의 기획전을 개최한 적이 있습니다. 그 이후 특정 벤처 육성기업이 백화점 협력업체로 등록되었고 올해 4월경에는 전국 신세계백화점에 입점이 결정되었습니다. 이처럼 기획전을 통해 소비자의 니즈를 확인하고 메이저 유통 채널에 정규 입점으로 연계되는 방식의 지원사업 모델을 올해 농식품부에 제안하고 정규 사업화를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으로 판로 개척 분야에 대한 설명을 간략하게 마쳤습니다. 코로나19로 잠시 움츠러든 우리 벤처 육성 기업을 위해 판로 개척 지원을 더욱 강화하여 재도약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드는 데 도움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농식품 기술창업제품 투자 유치 지원에 대한 내용을 부산 농식품벤처창업센터 경준영 센터장께서 설명해드리겠습니다. 네, 저 부산 농식품벤처창업센터의 경준영 센터장입니다. 저는 지금부터 투자 유치 지원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설명해드릴 목차부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농식품 기술창업 엑셀러레이터 육성 지원 사업이 되겠고요. 두 번째로는 농식품 기술창업 투자 유치 네트워킹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기술창업 자금 지원 사업과 농식품 기술평가 지원 사업이 있는 농식품 기술금융 지원이 되겠습니다. 네, 첫 번째는 설명드릴 사업은 농식품 기술창업 엑셀러레이터 육성 지원 사업입니다. 여기서 엑셀러레이터라는 것은 총회 창업자의 성장을 도와 기업 가치를 높이고 이를 위한 투자를 유치할 수 있도록 하는 조직을 일컫는데요. 이 사업은 농식품 분야에서의 엑셀러레이터 활동을 지원하여 농식품 스타트업이 더 효율적이고 많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사업입니다. 올해는 민간 주도형과 대기업 상생형 두 가지 형태로 진행이 되고 민간 주도형에는 수행기관이 블루포인트 파트너스와 소풍 벤처스가 이미 선정되어 지원 대상 창업팀을 각각 5월 15일, 5월 18일부터 모집을 시작하였습니다. 대기업 상생형은 롯데그룹에서 운영하는 롯데 엑셀러레이터와 협업을 통해 추진하며 자세한 내용은 뒤에서 다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민간 주도형입니다.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올해는 블루포인트 파트너스와 소풍벤처스 두 곳이 수행기관이 되어 추진되고 있는데 5년 미만의 창업팀 각각 7개 팀씩 해서 총 14개 팀 이상이 선정이 되고 최대 1,500만 원의 사업화 자금과 엑셀러레이터에 직접 투자, 그리고 컨설팅 및 멘토링 등이 지원되고 추후에는 시리즈 단계의 후속 투자까지 연계 지원이 될 것입니다.
일정은 보시는 바와 같이 진행될 예정이며 중요한 것은 각 수행기관별 유망 창업팀 모집이 현재 진행 중에 있다는 점입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각 엑셀러레이터의 홈페이지를 통해서 신청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엑셀러레이터 육성 지원 중 대기업 상생 협력형입니다. 이 사업은 대기업과 협업하여 창업팀을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올해는 롯데 엑셀러레이터의 L캠프 프로그램과 같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지원 내용은 일반적인 엑셀러레이터 사업과 대동소이 비슷한데요. 롯데만의 특장점이라면 아무래도 롯데그룹의 국내외에 있는 계열사 그리고 협력사의 연계가 용이하다는 점이 있겠습니다. 올해는 이미 창업팀 선정이 마무리되었지만 연말에 다시 모집할 예정이니 관심 있으신 분들은 미리 준비해서 신청을 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엑셀러레이터 육성 지원 다음으로 두 번째로 소개할 내용은 농식품 기술창업 투자유치 네트워킹입니다. 이는 스타트업의 투자 역량과 네트워크를 확대하여 다양한 방법으로 투자자 또는 동종, 이종 업체 간 소통의 장을 마련해 준과 함께 투자 유치를 위한 IR 발표 개최를 통해 실제 투자 유치로 연결될 수도 있고 본격적인 IR 준비를 위한 사전 시뮬레이션으로도 활용할 수 있는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는 주로 서울과 경기 그리고 부산과 전남에서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네, 마지막으로 기술금융 지원입니다. 기술금융이란 기업의 신용, 즉 재무 상태가 아닌 보유한 기술을 평가해 사업화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자금을 확보하는 것인데요. 이 기술금융과 관련하여 기술창업자금 지원사업과 기술평가지원사업 두 가지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기술창업자금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창업기업의 경우 전년도 매출이 없거나 아주 매우 작은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재무 상태가 저조한 것이 보통입니다. 이러한 재무 상태가 저조한 것을 보유기술을 통해 상쇄해주기 위한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농업기술실용화재단의 기술평가를 통해 농협은행 대출 시에 2년 거치 3년 균등상환 조건의 변동금리 기준으로 1% 초반대의 저리융자가 가능하며 최대 금액도 20원까지 융자받을 수 있도록 해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원 조건은 보시는 바와 같이 우수기술 보유와 채권 보전 즉 신용인데요. 우수기술을 확인받으시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으며 7번의 경우 재단의 기술평가를 통해 우수기술 확인서를 밝으시는 조건이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고요. 다음으로 지원 절차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원 절차는 농협은행에서 사전 상담을 받아서 신용도 체크를 하시고 확인서를 받으신 후에 재단에 사업 신청을 하시고 기술평가를 받은 후에 평가 결과를 가지고 농협은행에 통해 대출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본 사업에 관심 있으신 대표님들은 지원 조건이나 절차와 관련해서 사업 담당자와 꼭 사전에 상담을 해서 충분히 이해하신 후에 진행하시면 좋을 듯 합니다. 기술금융의 두 번째, 즉 농식품 기술평가 지원 사업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술창업 자금 지원 사업에서도 기술평가 얘기가 나왔었는데요. 그것은 기술창업 자금 융자를 위한 기술평가로 약식으로 진행되는 거라고 이해하시면 빠를 것 같고요. 그리고 여기서 얘기하는 기술평가라고 하는 것은 다양한 금융 지원에 신청할 뿐만 아니라 투자 유치용으로도 활용 가능한 좀 더 고도화된 기술평가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평가 수수료는 총 금액의 90%가 지원이 되며 예를 들어 평가 수수료 1,500만 원이 나왔다라고 하면 업체의 부담은 VAT 포함하여 총 300만 원까지만 부담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기술평가는 용도에 맞게 기술가치 평가와 기술력 평가 중 선택해 주시면 되며 평가서 양이나 평가 수수료 부분에서도 자료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차이가 많이 나는 점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투자유치 지원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기존의 중진공, 기보, 신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많은 곳에서 자금과 투자 유치를 지원하는 사업들이 많이 있지만 여기서 소개해 드린 사업들은 농식품 분야에서만 특별하게 받을 수 있는 사업들에 대해서만 소개를 해 드렸습니다. 그럼 많은 투자 유치 그리고 자금 유치에 성공하시길 바라며 여러분들의 창업 성공을 기원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올해 농식품 창업 콘테스트는 어떻게 진행될까요? 벤처창업지원팀 구윤진 연구원께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농업기술실용화재단 벤처창업지원팀 구윤진입니다. 제가 소개할 사업은 올해로 6회째를 맞이하는 2020 농식품 창업 콘테스트입니다. 이번 콘테스트는 투자 유치형, 마케팅형 두 유형으로 진행됩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콘테스트를 파헤쳐 볼까요? 농식품 창업 콘테스트란 무엇이며 누구에게 적합한지 알아보겠습니다. 현재 창업 중이신 기창업자분들도 계실 테고 창업을 한창 준비 중이신 예비창업자분들도 계실 거라 생각합니다. 기창업자든 예비창업자든 창업은 현실이다 라는 생각은 동일하실 텐데요. 첫째, 가장 필요로 하며 중요한 요소인 자금입니다. 초기 R&D 사업비, 시제품 제작비, 기타 기업 운영비 등 만만치 않죠. 둘째, 자금을 굴려 사업 확장을 시키려면 전문가의 손길이 빠질 수 없습니다. 기술에 대한 자문, 시제품 제작 후 전문가의 제품 품평을 통해 개선 사항을 파악하는 것도 너무 중요한 요소입니다. 마지막으로 제품을 효과적으로 홍보하고 판로 개척 및 투자 유치가 창업의 핵심 요소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이 세 가지의 자금, 기술 자문, 시제품 제작을 마지막으로 홍보, 판로 개척, 투자 유치를 한 번에 도움받을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바로 콘테스트입니다. 단순 지원 사업이 아니라 상금을 걸고 진행하기 때문에 더욱 동기부여가 팍팍 된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농식품 바이오 분야 등 농업 전후방 산업에 대한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가진 창업자분들이라면 누구든 콘테스트를 신청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콘테스트가 두 가지 유형으로 진행되는데 각 유형에서 얻을 수 있는 것들은 무엇이 있을까요? 먼저 투자 유치형은 투자 전문가의 꾸준한 멘토링을 통해 모의 IR을 진행하시게 됩니다. 더불어 사업 계획서 작성 및 IR 스피치 교육 등을 통해 한층 성장하실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마지막으로 결선 진출팀을 대상으로 IR용 홍보 영상 제작 지원을 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마케팅형인데요. 마케팅 전문가와 국민평가단의 제품 품평을 들어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또한 집체교육, 1:1 컨설팅, 대중견 기업 현장 방문 등을 통해 발전하실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전문 유통 채널 입점을 위한 지원도 제공할 예정입니다. 이 정도면 도전해보실 만하지 않으신가요? 조금 부족하시다면 가장 큰 목적이실 수도 있는 총 상금이 무려 2억 원입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아이템을 인정받을 수 있는 대통령, 국무총리, 장관 표창까지 다양하게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뒤에 설명드릴 새 후원 기업이 인정하는 특별상까지 이제 더 이상 놓치고 싶지 않으시죠? 간단히 앞에서 유형별로 얻어가실 수 있는 포인트를 설명드렸는데요. 그럼 투자 유치형, 마케팅형 어느 유형을 선택하는 게 좋을지 좀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투자 유치형입니다. 참가 자격은 농식품 바이오 등 농업의 전후방 산업 분야 7년 이내 기창업자 및 예비창업자 누구든 참여 가능합니다. 크게 예선, 역량 강화 1, 본선, 역량 강화 2, 결선 형식으로 진행이 될 예정이고요. 예선은 7월 중 서류, 발표 심사를 통해 선발이 되는데요. 서류 심사를 통해 100팀 선발, 발표 평가를 통해 본선 진출 20팀을 선발하게 됩니다. 본선 진출 20팀을 대상으로 8월 중에 역량 강화가 진행되는데요. 투자 분야 전문가를 활용한 1:1 멘토링이 추진될 예정입니다. 일회성의 멘토링이 아닌 콘테스트 기간 내 지속적인 전담 멘토 형식이니 활용 방안이 아주 좋겠습니다. 역량 강화를 토대로 본선 평가가 9월 초 모의 IR 형식으로 진행됩니다. 결선에 진출할 10팀이 선발되는 중요한 평가입니다. 본선 통과 10팀을 대상으로 최종 우승을 향한 본격적인 역량 강화 2가 진행됩니다. 역량 강화 2는 사업 계획서 작성법 및 1:1 IR 피칭 컨설팅을 1박 2일 동안 진행될 예정입니다. 파이널 라운드인 결선, 모의 IR 형식으로 전문가 평가 및 50인이 실제 투자자 모의 투자 금액으로 최종 수상 5팀을 선발하게 됩니다. 결선 당일 마케팅형과 동시에 시상식 및 네트워킹 행사도 같이 진행될 예정이니 많은 기대해 주셔도 좋습니다. 마케팅형입니다. 참가 자격은 투자 유치원과 동일하게 농식품 바이오 등 농업의 전후방 산업 분야 7년 이내 기창업자 및 예비창업자 누구나 신청 가능합니다.
마케팅용도 크게 예선, 역량 강화, 본선, 결선으로 진행됩니다. 투자 유치원과 조금 다르다면 역량 강화가 한 번 임팩트 있게 진행된다는 점입니다.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리면 예선은 투자 유치원과 동일하게 서류, 발표 심사로 7월 중 진행되며 서류에서 50팀, 발표 심사에서 25개 팀을 선발하게 됩니다. 본선 진출 25팀을 대상으로 8월 중 마케팅 분야 전문가와 1대1 매칭하여 맞춤형 멘토링 및 대기업 연구소와 생산시설 현장 견학이 1박 2일 동안 추진될 예정입니다. 임팩트 있는 역량 강화를 받고 본선 평가가 9월 중 진행됩니다. 파이널 결선에 진출할 10개 팀을 발표 평가를 통해 선발하게 됩니다. 최종 우승 5팀을 선발하게 될 대망의 결선이 10월 중 진행될 예정이고요. 발표평가와 국민평가단 품평회를 통해 5개 팀을 선발하게 되며 투자유치원과 같이 결선 당일 시상식이 진행됩니다. 두 가지 유형에 대해 자세히 설명을 드렸는데 이해가 잘 되셨는지 모르겠어요. 물론 진행 상황에 따라 역량 강화 방식, 일정 등이 조금 변경될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큰 틀은 변하지 않을 예정이니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조금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시다면 곧 여러분께 정식으로 선보일 공고문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공고문은 5월 말에서 6월 초경에 여러분들께 선보일 예정이며 농업기술실용화재단 홈페이지를 검색하시고 공지사항에서 다운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누구나 참가하실 수 있다 말씀드렸지만 딱 3가지 이유에 포함되시는 분들은 참가 제한이 됩니다. 첫 번째, 17에서 19년도 농식품 창업 콘테스트 결선 진출 이상 참가자 중 수상한 유사 아이템으로 참여하는 참가자. 두 번째, 동일 아이템으로 창업 경진대회 누적 상금 3천만 원 이상 받은 자. 타인의 특허, 실용 신안 등 지식재산권을 침해하거나 침해할 우려가 있는 아이템입니다. 타인의 지식재산권을 침해하였을 경우 발생되는 모든 민형사상의 책임은 참가자 본인에게 있다는 것 잊지 말아주세요. 이 3가지에 포함되지 않으시는 모든 분들은 이번 콘테스트에서 꼭 뵙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콘테스트에 중요한 역할을 해줄 후원사를 잠시 소개해드리면서 콘테스트 소개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총 3사가 후원을 해주는데요. 롯데중앙연구소, 롯데 엑셀러레이터, 와디즈입니다. 간단히 기업별로 소개를 해드리면요. 롯데중앙연구소는 최신 연구 설비를 갖추고 있으며 우수한 식품 전문가들로 구성된 국내 최고의 종합식품연구소입니다. 롯데 엑셀러레이터는 엑셀러레이팅 프로그램과 직접 투자를 하는 벤처 캐피털 기능을 가진 기업입니다. 마지막으로 와디즈는 도전하는 기업이 사람들의 지지를 받고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크라우드 펀딩 플랫폼입니다. 새 후원사가 콘테스트 기간 내 함께하며 기업을 발굴하고 알맞은 후속 지원까지 진행할 예정이니 많은 기대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짧은 소개로 여러분께 콘테스트에 대한 흥미를 듬뿍 돋았길 바라면서 2020 농식품 창업 콘테스트에서 모두 뵙기를 기대합니다. 문의사항이 있으신 분들은 농업기술실용화재단 벤처창업지원팀 아래 내 선번호로 언제든 연락주세요.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창업기업 네트워크 프로그램 운영에 대한 내용을 서울농식품벤처창업센터 엄인용 센터장께서 설명해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서울농식품벤처창업센터 센터장 엄인용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저희 농식품 벤처창업 활성화 지원 사업 중에서도 네트워킹 프로그램과 관련된 것입니다. 저희가 다양한 네트워킹 프로그램을 연중에 진행하는데요. 그 중에서도 오늘은 대표적인 4가지의 네트워킹 프로그램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용순회입니다. 용산 스타트업 네트워킹의 약자인데요. 강남을 대표하는 스타트업 네트워킹 프로그램이 테헤란로 커피클럽이라면 용순회는 강북을 대표하는 스타트업 네트워킹 프로그램으로 만들자는 취지로 시작하게 됐습니다. 농식품 분야 스타트업의 생생한 모의 IR을 시작으로 스타트업 분야의 유명 인사들을 모시고 강연 등을 진행을 합니다. 그 후 그 강연자들과 참석자들 간의 소그룹 네트워킹을 통해 다양한 정보를 얻어갈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 회차별 평균 약 100명이 참석하는 규모로 진행이 됐고요. 올해도 비슷한 규모로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작년과 다른 점은 작년에는 저희가 용산에서만 이 프로그램을 진행을 했는데요. 꽤 반응이 좋아서 올해부터는 전국으로 확대하여 이 스타트업 네트워킹 프로그램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요. 다음은 세모디입니다. 세모디는 세상의 모든 MD의 약자이고요. 저희 육성 지원 기업 및 마켓 영농학계에 입점한 기업들을 대상으로 해서 평소에 개별적으로 만나기 힘든 대중소 유통사 MD들을 초청을 해서 소규모 품평회를 갖고 이를 통해 그 MD가 속해 있는 유통사에 입점을 유도하는 그런 사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소규모라 하면 얼마나 소규모인지가 궁금하실 텐데요. 한 6개 혹은 7개 기업만이 참석을 하는 그런 규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확실히 큰 규모의 품평회보다는 MD들을 통해 제품에 대한 피드백도 구체적으로 받으실 수 있고 이를 통해서 유통사에 입점하는 확률도 더 높아지는 효과가 있는 그런 사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음은 테크비전 사업입니다. 테크비전은 농식품 분야의 최신 기술을 소개하고 기술 이전 및 창업까지 연계에 지원하는 스타트업 혹은 예비 창업자를 위한 네트워크 행사라고 보시면 됩니다. 대한민국 농식품 연구의 선두에 있는 기관이라고 할 수 있는 농촌진흥청 연구자들께서 최신 기술이나 특허 동향과 이와 관련된 토론 혹은 정보 공유의 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와 관련해서 또 청에서 개발한 특허도 이전받을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으니 향후에 이 테크비전도 참석을 해주시면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 네트워킹 사업인 집담회입니다. 집담회는 벤처 육성 기업 간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한 저희들만의 네트워킹 프로그램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육성기업 니즈에 맞는 주제를 선정을 하여 자유롭게 토론도 하고 질문도 하는 형식의 모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예를 들어서 어떤 벤처 육성 기업이 와디즈에 올라가서 성공을 했다라고 하면 그 벤처 육성 기업과 와디즈에 관심 있는 저희 벤처 육성 기업이 모여서 어떤 식으로 준비를 했고 또 어떻게 했더니 좋은 성과가 나왔더라라는 것을 공유하는 시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런 클라우드 펀딩 같은 경우뿐만 아니라 시리즈 A 규모의 투자 유치 경험이라든지 해외 바이어를 발굴해서 좋은 수출 실적을 세운 경험이라든지 다양한 경험들을 집담회를 통해 공유하는 시간이 되기 때문에 웬만한 강의보다도 생생한 현장의 실전 노하우를 경험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네, 이상으로 네트워킹 프로그램 사업에 대한 간략한 설명을 마쳤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이렇게 직접 만나 뵙지 못하고 영상으로 인사드려서 너무 아쉬운데요. 조만간 저희 A+ 센터 직원들이 직접 찾아가서 대표님들의 현장의 소리를 듣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업기술실용화재단은 농식품 창업자, 예비 창업자를 발굴하여 맞춤형 창업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농식품 벤처 기업들에 대한 육성 지원 사업은 어떻게 진행될지 벤처 창업 지원팀 나은혜 연구원께서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농식품 벤처 육성 지원 사업을 설명드릴 벤처 창업 지원팀 나은혜 연구원입니다. 우선 온라인상으로나마 이렇게 벤처 육성 지원 사업에 참여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 인사를 드리며 우리 재단 벤처 육성 기업으로 만나게 되어 매우 반갑게 생각합니다. 농식품 벤처 육성 지원 사업은 2020년 현재 예비 창업자 50명을 포함하여 총 350개의 창업기업을 지원하며 창업기업의 경우 자부담 30%를 포함하여 최대 3천만 원을 차등 지원하고 예비 창업자의 경우 자부담을 포함하여 1,000만 원의 사업화 자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사업화 자금으로 시제품 제작, 제품 디자인, 인증, 홍보, 재료비 등의 비용을 지원받으실 수 있으며 창업기업의 경우 평가를 통해 최대 5년간 지원을 연장받으실 수 있습니다. 사업화 자금 지원 외에도 단계별 교육, 전문가 컨설팅, 네트워킹 행사 등 육성기업의 사업 성공을 위하여 다양한 성장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역별 7개의 A+ 센터를 통해서 창업 관련 상담 및 관계기관과의 협력을 통한 연계 지원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올해 농식품 벤처 육성 지원 사업이 작년과 달라진 점이 있어 확인을 꼭 해보셔야 하는데요. 우선 기창업자가 200업체에서 300업체로 늘어났고
사업화 자금도 자부담을 포함하여 기존 2천만 원에서 올해는 최소 2천만 원부터 최대 4천만 원으로 단계별 차등 지급 방식으로 변경되었습니다. 또한 중소벤처기업부 소속 BI 입주 시 계약이 불가능했던 것도 올해부터는 가능하게 되었으니 해당 업체는 이 점 확인해 두셔야 할 것입니다. 사업화 자금을 항목별로 집행하였던 것 중 비목별로 집행하여 드리게 되었는데, 예를 들어 기본의 포장지 제작, 홈페이지 제작 등 항목을 나누어 지급해 드렸다면 이제는 지급수수료, 용역비, 광고선전비 등 비목별로 다시 개편하여 좀 더 다양한 방식으로 사용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다만 자산의 취득, 인건비, 여비 등의 목적은 사용하실 수 없습니다. 농식품 벤처 육성 지원 사업을 우수한 농식품 분야 벤처기업의 성장을 지원하기 위함입니다. 올해 벤처 육성 지원 사업의 계약 기간은 기존 계속기업의 경우 2020년 1월 1일부터로 이미 시행 중에 있으며, 이번에 새로이 선정된 신규 기업 및 예비 창업자의 경우 지금 확인하시고 있는 온라인 오리엔테이션 배포일로부터입니다. 계약 기간은 올해 말일까지이오나 사업비 집행은 11월 말일까지입니다. 따라서 지출 서류 접수는 11월 셋째 주까지 보내주셔야 하며, 8월경에 예산 집행이 50% 미만인 경우 자금 사용 계획을 재요청할 수 있고, 예산 사용이 50% 미만으로 저조한 업체는 연말 계속 지원 여부 평가에 반영될 수 있으니 가급적 신속히 사용할 것을 권유드립니다. 계약은 우편을 통해 진행할 예정이며 불가피한 경우에 따라 직접 방문하여 작성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계약 시점보다 계약서 작성일이 지연될 수 있음을 양해 부탁드립니다. 향후 추진 일정은 5월 말 온라인 오리엔테이션 및 계약 체결 후에 6월부터 11월 사이에 2에서 3회의 현장 방문 모니터링을 진행하고, 상시적으로 연계 지원, 기업 애로 해소 업무도 추진할 예정이며, 마찬가지로 2에서 3회의 센터별 워크숍 및 집담회 등을 진행합니다. 11월 말에는 사업비 집행을 마감하고 내년 3월경에 창업 진행도 평가를 진행합니다. 세부 일정은 다소 변경될 수 있으며 자세한 주요 일정은 개별적으로 안내해 드릴 예정입니다. 주요 지원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사업자금 지원과 관련하여서는 지원금 집행 및 정산 방법에서 자세히 설명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사업비 조기 집행을 완료한 경우 차년도 계약 연장을 위한 평가 시 반영될 예정이며, 지원금 사용이 저조할 경우 금년도 사업 수행 완료 후에 계약이 종료될 수 있습니다. 지원금 외에도 앞서 일정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2달 간격의 정기 모니터링을 통하여 사업 수행 내용을 파악하고 연계 지원을 도와드리고 있으며, 경영과 규제의 2가지 카테고리의 애로사항을 청취하여 개선을 지원해 드립니다. 또한 워크숍과 집담회를 통한 네트워킹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벤처 육성 지원 사업의 참가 기업과 예비 창업자분들께 요청하고자 하는 사항을 몇 가지 안내해 드립니다. 신규 선정 기업의 경우 19년도 재무제표와 일자리 증빙을 위한 19년 12월 기준의 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예비 창업자의 경우 창업을 하시게 되면 사업자 등록증 또는 법인 등기부 등본을 제출하여 주시고, 미창업 시에는 거주지역 또는 사업 추진 예정 지역을 담당자에게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 지원 사업의 경우 주소의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관할 센터의 증빙 및 계약 변경 관련 서류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향후 매출과 고용 등의 사업 실적 관련 증빙은 상시 요청드릴 수 있습니다. 농식품 벤처 육성 지원 사업을 통하여 창업자 여러분의 꿈이 실현되는 데 큰 도움이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라며, 앞으로의 지원 사업에 있어서도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창업사업자 지원금 집행 및
정산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벤처창업지원팀 최권순 연구원께서 설명해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실용화재단 벤처창업지원팀 최권순 연구원입니다. 농식품 벤처육성 지원 사업 지원금 사용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그 벤처육성 기업 이번에 지원하셔서 이번에 선정되신 점 진심으로 다시 축하를 드리고요. 여러분들이 사실 지금 가장 궁금하게 생각하실 부분들이 사업비를 이제 어떻게 쓰느냐에 대한 부분일 겁니다. 지금 창업기업 같은 경우에는 지금 평균 3천만 원 자부담을 포함해서 3천만 원을 지원받으셨고요. 예비 창업자분들은 1천만 원 평균 1천만 원을 지원받으셨습니다. 현재 이제 그 계약된 이제 자금 저희 사업비를 집행하셔야 되는 기간은 11월 말까지입니다. 그 11월 말까지 마감을 하기 위해서는 11월 3주차까지 모든 서류를 제출해 주셔야 정산이 가능하니까 그 점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지원 내용은 크게 이제 저희가 아마 여러분들이 이제 뭐 중기부나 이제 다른 부처에 창업 지원 사업을 해보신 분들은 대략적으로 알고 계시겠지만 뭐 재료비, 용역비, 임차비 그리고 저희가 이제 무형 자산을 이제 그런 취득할 수 있는 그런 권리 그리고 이런 수수료, 용역비, 홍보비 뭐 이런 다양한 분야에 사업을 위한 다양한 분야에 쓸 수가 있습니다. 일단 이번 장은 여러분들이 좀 가장 많이 헷갈려 하실 것 같은 부분입니다. 저희가 이제 지원금을 집행하는 방식인데요. 자부담을 저희는 순수하게 현금으로만 지출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현금으로 자부담을 30%를 지출하고요. 정부의 지원금, 그리고 저희 사업비인 70%는 같이 이제 공급가액으로 지원이 됩니다. 여기서 이제 이 장표를 보시면은 부가가치세는 이제 별도로 포함되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예시를 보시면은 예를 들어서 100만 원을 사용한다고 하면은 정부 지원금은 70만 원, 그리고 자기부담금, 현금 부분은 이제 30만 원이 되겠죠. 그리고 이제 부가가치세는 10만 원 해서 총 110만 원인데요. 이 중에서 저희는 공급가의 기준으로만 지금 설명을 드리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아까 평균 3천만 원이라고 말씀드린 부분도 공급가의 기준, 그리고 예비 창업자 1천만 원도 공급가의 기준인 점을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지원금 신청하는 프로세스인데요. 이 부분을 좀 가장 많이 헷갈려 하실 것 같습니다. 이제 타부처 사업 같은 경우에는 자부담과 그리고 자기 부담금과 사업비를 매칭해서 한 통장에 일괄적으로 넣어놓고 이제 쓴 후에 회계 감사를 받는 형식으로 진행이 될 텐데요. 저희는 그와는 좀 다른 방식으로 진행이 됩니다. 저희는 한마디로 말씀드리자면은 선 지출, 후 정산입니다. 따라서 저희는 한 통장에 자금을 집어넣고 이렇게 일괄적으로 이렇게 쓰는 것이 아니라 집행 가능 여부에 대한 문의를 주시고 저희 센터에서 사용 여부에 대한 적합성을 피드백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집행 건별로 이제 저희가 이제 처리를 하는데 거래 업체와 먼저 선 거래하신 후에 증빙 서류를 제출하신 후 그리고 이제 저희가 지원금 집행은 이제 제출 서류들이 완벽하게 구비됐다는 가정하에 2주 내에 진행될 수 있을 것입니다. 네, 선지급은 지금 조금 다른 형태라고 보실 수 있는데요. 저희가 올해 이제 처음으로 업체분들의 자금 애로를 해소하기 위해서 도입을 했습니다. 공급가액 1천만 원 이상의 단일 건에 대해서 저희가 집행을 하는데요. 임차비랑 멘토링 비용 같은 경우에는 사용이 불가능하다는 점을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까 이제 그 기본적인 일반적인 이런 집행 방식이랑은 동일한데 차이점은 먼저 이제 저희에게 자금을 받아서 집행을 한다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대신에 이제 그 먼저 저희에게 받아서 집행을 하신 후에 그 지출을 했다는 증빙은 반드시 주셔야 하니까요. 보통 이제 저희가 2주 내로 이제 요구를 하는데 저희가 좀 이 부분은 유도리 있게 감안을 하더라도 빠른 시일 내에 지출 서류를 증빙해서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자금 애로를 위해서 마련한 부분이니까 여러분들도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 부분을 다시 한번 좀 도식화했는데요. 지금 일반적인 이런 집행 방식 과정인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일반 지급이랑 선지급과 크게 차이는 없습니다. 다만 이제 선지급 같은 경우에는 집행 전에 먼저 이제 저희 재단에서 사업비 지원을 요청해서 집행을 하시면 되는 부분이고요. 저희가 이 부분은 이제 사용 불가한 항목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저희는 이제 뭐 중기부의 이제 창업 지원 사업들을 하시다 보면은 뭐 이제 거기와는 조금 약간 다른 항목들이 이제 존재가 합니다. 저희는 일단은 대표적으로 인건비가 지급이 안 되고 여비, 국내 여비, 뭐 국외 여비 부분이 지급이 안 됩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는 영구적 활용이 가능한 유형 자산들은 이제 저기 취득을 못하게 저희가 하는데요. 이제 저희가 대신에 그런 유형 자산들은 취득이 아니라 이제 임대를 하는 형태로 지원을 받으실 수 있도록 일단 그 항목이 있으니까요. 그 부분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타기관과 이제 저희가 타기관에서도 이제 지원을 받으시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그 타기관에서 지원을 받으시는 항목과 동일한 항목에 저희 자금을 집행하면은 안 된다는 점도 당연한 부분이니까요. 그 부분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직계 좀비속, 형제, 자매, 배우자, 그리고 본인이 소유한 기업과 거래하는 행위도 일체 금지가 되니까요. 그 부분도 잘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용역과 관련된 부분이 있을 것 같은데요. 용역에서 이제 그 거래처 사업자 등록증이 이제 그 업태가 이제 상이한 경우가 존재할 수 있습니다. 뭐 일반적으로 예를 들어서 사업 계획서를 이제 뭐 컨설팅을 받는다라고 했을 때 보통 이제 뭐 컨설팅, 업태 컨설팅이나 뭐 이제 이런 것들이 없는 그냥 일반 제조업 뭐 이런 형태로 이런 제조업, 이런 사업자 등록증을 가지고 계신 분한테 컨설팅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이제 원칙적으로는 집행을 할 수는 없습니다만, 다만 이제 그 컨설팅을 받고자 하는 분이 뭐 컨설팅이라는 업태를 보유하고 있지 않더라도 해당 분야에 대한 경력과 컨설팅 이력들을 증빙할 수 있다면은 사용이 가능하니까 저희가 무조건적으로 이제 사용을 못하게 하는 부분은 아니니까 그 점은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 창업 진행도 평가라는 거를 이제 연말 또는 이제 내년 초에 진행을 할 예정인데요. 이제 이 지원금 집행 내용을 검토해서 만약에 이제 뭐 사용이 불가한 항목이나 뭐 이런 부적합한 항목에 썼다고 했을 시에는 저희가 경고 조치 및 이제 사업비 환수도 진행할 수 있으니까, 그리고 내년도에 이제 연장 여부에 대한 평가에도 반영이 될 거니까요. 그 부분은 잘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저희 이제 사업비 신청서의 양식을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뭐 이제 특별한 내용은 없고 잘 기입을 해주시면 되는데요. 해당 항목에 맞게 잘 기입을 해주시면 되고, 만약에 이 부분에 있어서 좀 궁금한 점이 있다라고 하시면은 그 해당 센터의 담당자분께 연락하셔서 물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저희가 사업비 사용 결과 보고서라는 것을 올해 처음으로 도입해서 이제 받고자 하는데요. 그동안은 저희가 그 사업비와 결과물까지 같이 받다 보니까 좀 이런 자금 집행이 좀 늦어졌던 경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사업비 집행에 대한 결과물은 연말에 일괄적으로 받고자 합니다. 여러분들의 편의를 위해서 마찬가지로 이렇게 진행을 하는 건데요. 다만 이제 그 결과 보고서는 저희가 이 사업비를 제대로 올바른 항목에 썼는지에 대해서 평가를 할 수 있는 기준이 되기 때문에 성실하게 작성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저희가 이제 지금 알려드린 내용은 제가 설명을 드릴 수 있는 시간이 좀 짧기 때문에 간단한 이제 필수적인 항목들만 설명을 드렸는데요. 저희가 그 벤처 육성 기업 자금 지원 매뉴얼을 메일로 각자 송부를 드렸습니다. 그 송부드린 내용을 보시고 훨씬 더 자세하게 그리고 세부적으로 이제 아실 수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보시고 혹시라도 이제 이해가 안 된다는 부분이 있으면은 담당자인 저나 아니면 이제 각 센터의 직원분들께 연락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앞서 소개해드린 사업에 대해서 꼭 명심해야 될 사항들이 있습니다. 전남 농식품 벤처 창업센터 최철만 센터장께서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것만은 명심하자. 창업 진행도 평가와 벤처 육성 지원금 중복 수혜 금지에 대해서 말씀드릴 농업기술실용화재단 전남 농식품 벤처 창업센터장 최철만입니다. 창업 진행도 평가란 무엇인가? 개요에 대해서 우선 말씀드리자면, 벤처 육성 중인 벤처 육성 기업을 대상으로 관리업체로 지정할 것인지, 보유 연장 업체로 지정할 것인지, 졸업을 시킬 것인지 그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평가를 말합니다. 그 대상은 당해년도 벤처기업 전체로서 올해 2020년에는 300업체가 되겠지요. 단 업력 7년 이상의 업체나 졸업 희망 업체는 평가에서 제외가 됩니다. 그럼 언제 실시하느냐?
차년도 1월 중에 실시하고 있는데 2021년이 되겠죠. 육성기업이 당연연도 12월에 제출한 사업 수행 보고서를 바탕으로 평가를 진행합니다. 그럼 절차는 어떻게 되느냐? 벤처 육성기업이 당연연도의 주요 성과와 차년도 사업계획을 직접 작성한 사업 수행 보고서를 12월에 담당 A+ 센터에 이메일로 접수를 하고 각 센터에서는 서류의 사전평가 및 증빙을 확인한 후 의견서를 첨부해 본부 벤처 창업 지원팀으로 제출하게 됩니다. 그 뒤 계량평가와 비계량평가를 나누어 평가가 진행이 되는데 계량평가는 50점으로서 센터 담당자가 사전평가를 하고 비계량평가 역시 50점인데 내외부 전문가에 의해서 서면 정성평가로 진행이 되며 최종적으로 계약을 연장할 것인지 관리업체로 지정할 것인지 졸업을 시킨지가 결정이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결과는 1월 중에 문자, 메일, 그리고 전화로 통보하게 됩니다. 그럼 창업 진행도 평가의 평가 항목은 어떻게 되는가? 평가 항목은 성과 창출, 기술 경영, 사업 역량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각 세부 항목을 보면 성과 창출 부분에는 매출액 증가율, 신규 고용 인원, 투자 및 자금 지원 사업 유치에 대한 평가가 각각 10점, 기술 경영 부분에는 지식재산권 출원 등 기술 확보, 인중 확보가 각각 10점으로 배정되어 있습니다. 단, 창업보육지원금 집행 완료 여부와 재단 창업교육 참가 현황에 따라 감점이 있다는 점도 반드시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사업 역량 부분에서는 당연연도 사업 추진 내용의 우수성 20점, 차년도 사업 추진 내용의 적절성, 향후 발전 가능성이 되겠죠. 20점, 수상이나 사회공헌 등 기타 성과가 10점으로 배정되어 있답니다. 평가 결과 종합 평점에 따라 60점 이상이면 계약이 연장되고 계약 연장 기업을 대상으로 차년도 벤처 육성 지원금을 차등 지급하게 됩니다. 만약 60점 미만이면 관리업체로 지정이 되어 계약 연장은 되지 않지만 우리 재단 벤처 창업포럼 회원 자격은 유지되고 벤처 육성 지원 사업 재신청 기회도 부여됩니다. 다음으로 창업 진행도 평가표는 앞에서 본 것과 같고요. 사업 수행 보고서의 양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사업 수행 보고서를 세부적으로 말씀드리자면 1번 사업 현황에는 우리 기업에 대한 일반적인 현황을 작성하시면 되고 사업 추진 내용에는 제품 기획 및 제작, 유통 채널 확보, 수출 등 당연연도에 추진한 사업의 주요 내용, 주요 성과를 자유롭게 2페이지 이내로 기술하시면 됩니다. 2페이지가 넘어가면 아시죠? 감점이 있다는 거. 2번 차년도 사업계획에는 당연연도 사업 성과를 반영하여 기술해 주시면 되는데 지원금 집행계획을 포함하여 2페이지 이내로 기술하시면 됩니다. 역시 2페이지가 넘어가면 감점이 있으니 주의하세요. 3번 주요 성과에는 매출 및 고용 현황, 민간자본 투자 유치 현황, 판로 확보 현황, 지식재산권 출원 및 확보 현황, 인증 확보 현황, 기업 및 제품 홍보 현황을 작성해 주시면 되고요. 기재하신 내용의 증빙은 미리 준비하고 계시다가 추후에 센터에서 요청하실 때 제출하시면 됩니다. 4번 창업지원 프로그램 참여 및 수혜 현황에는 벤처 육성 지원금 집행 현황, 우리 재단 주관 창업 지원 프로그램 참여 현황, 정부 및 지자체 지원 사업의 수혜 현황에 대해서 작성하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5번 협력 사업 및 사회공헌 현황에는 제휴 및 협력 현황을 기술하시면 되고 사회공헌이 있으시다면 세부 내용을 3줄 이내로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없으시면 패스하셔도 됩니다. 그럼 다음으로 벤처 육성지원금 중복 수혜 금지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모두 다 아시는 이야기겠지만 정부의 타부처 창업지원 사업에서 지원받았던 지원금의 영수증을 저희 농식품부 벤처 육성지원 사업 지원금 신청 시 중복해서 신청하시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타부처에서 이미 처리한 영수증을
벤처 육성 지원 사업에 동일하게 또는 유사하게 영수증 처리를 하는 경우 향후 발각 시에는 환수 조치할 가능성이 있고 창업 진행도 평가에서도 불이익을 받게 되므로 양심적인 처리 부탁드립니다. 예를 들자면 중소벤처기업부의 시제품 제작 지원 사업에 이용한 영수증을 우리 농식품부 벤처 육성 지원 사업 시제품 제작 지원금 영수증으로 처리를 한다든가 하는 부분입니다. 잘 아시겠죠? 그럼 이상으로 창업 진행도 평가와 지원금 중복 수혜 금지에 대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식품 실용화재단의 지원 사업에 대한 내용을 충분히 인지하셨나요? 이번에는 강원 농식품벤처창업센터 여동수 센터장께서 농업기술실용화재단에 대한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실용화재단의 소개를 맡은 강원농식품벤처창업센터 센터장 여동수입니다. 벤처창업 육성기업으로 선정된 분들에게 현재 재단의 기능과 역할, 작년도 성과와 올해 사업 방향 및 계획을 소개해드리고 다음의 내용을 참고하셔서 사업을 영위하시는 데 도움이 되시길 바라면서 재단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순서로는 실용화재단의 일반 현황, 2019년도 주요 사업, 주요 성과, 그리고 2020년도 주요 사업 계획 순입니다. 먼저 일반 현황입니다. 많은 분들이 재단이 어떻게 설립되어 지금까지 왔는지 궁금해 하십니다. 이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실용화재단은 2009년 9월 7일 농촌진흥법 33조에 의거하여 농업과학기술 R&D 성과의 실용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설립되었습니다. 농촌진흥법과 동법 시행령 제18조 그리고 정부의 위탁사업으로 재단의 기술 이전, 벤처 창업 지원, 농축산식품 및 농자재의 분석 검정, 종자 종묘의 증식 보급, 종자산업진흥센터의 운영 등 공공기관으로서 다양한 사업을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사업을 추진해 나가는 데는 그에 맞는 최적의 시스템이 필요하겠죠. 재단은 이사장님 이하 6본부에 속한 22개의 실, 팀, 센터로 이루어져 있으며 그 산하에 9개의 센터도 두고 있습니다. 각 본부가 각각의 카테고리를 가지고 사업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기술사업본부는 농생명 연구성과의 특허 창출, 이전, 기술금융, 사업화 지원, 사후관리, 이를 통한 농산업 혁신 성장 촉진을 진행하고 있고 창업성장본부는 기술 기반 혁신 성장을 지속할 수 있는 벤처 창업, 수출, 저탄소 분야의 사회적, 경제적 가치 창출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종자사업본부는 우수 신품종 종자, 종묘의 신속한 증식 보급 및 종자산업 진흥을 위한 종자기업 맞춤형 서비스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스마트 농업본부는 농업 경쟁력을 위한 첨단 농업기술, ICT, 융복합 기술의 실용화 및 검인증, 그리고 농업기계 검정 서비스의 선진화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시험분석본부는 고품질의 시험 분석, 검정 서비스를 통한 안전한 농산물 생산과 환경 보존 및 친환경 농업 확산을 위해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재단은 사업 성장에 따라 정원 및 예산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2010년도 161명이었던 정원이 현재에는 318명으로 늘어났으며 예산 또한 2010년도에는 204억 원이었는데 지속적으로 증가하면서 현재에는 887억 원이 되었습니다. 다음으로는 2019년 주요 성과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재단은 2019년 기술 이전 분야에서 국내 최고 수준으로 약 1,300건을 추진했으며 사업화 성공률 분야도 미국 등의 선진국 수준과 동등하게 42.7%를 기록했습니다. 기술금융 분야에서도 우리 기업에게 약 500억 원의 금융 혜택이 가도록 지원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그리고 농식품 벤처 육성 분야에서 250 보육업체가 1,200억 원 이상의 매출을 달성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으며, 스마트팜 기자재 표준화 분야에서 축산 19종을 추진하였으며, 종자 1,829톤과 종묘 90만 주를 농산업체에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재단은 수출 지원 분야에서 약 2.2억 불의 매출이 일어나도록 해외 사업을 추진하면서 약 8만 점의 농자재 분석 및 공시를 진행하였습니다. 그리고 3.3만 톤의 온실가스를 감축하며 약 10억 원의 소득이 일어나도록 사업을 운영하였습니다. 다음은 2020년도 주요 사업 계획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재단은 2020년도에 첫 번째로 농생명 우수 기술의 실용화 촉진을 위해 애쓰겠습니다. 이를 위해 일실 일변리사 제도와 교육 컨설팅을 통한 특허 창출을 추진하고, 온라인 기술 이전 시스템 도입을 통한 기술 이전 확대를 하겠습니다. 효율성에 중점을 두어 선택과 집중을 통한 농업기술 실용화 확대에 앞장서며, 기술금융 지원 강화와 신규 펀드 출자 등 실용화 촉진을 위한 지원 사업을 추진하며 사업화 성공률 42.9%를 달성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기술 기반 분야 농식품 벤처 육성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지원 강화를 위해 올해 디지털 바이오 분야의 창업 보육을 확대하고, 이들 분야의 기술 창업 투자 기획 지원 사업을 신설하겠습니다. 또 농식품 창업 콘셉트를 민간 투자 유치 콘셉트로 기획하여 벤처 육성과 투자 촉진을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농촌진흥청, 농협과 협업하여 품평회를 개최하고 대기업, 중견기업의 인프라와 재단의 지원 사업을 결합하여 창업기업 제품 리뉴얼 및 공정 개선을 통해 판로 개척 강화에 애쓰겠습니다. 올해 말 지원기업의 매출과 고용이 전년 대비 각각 30%, 20% 이상씩 증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디지털 농업 기술의 상용화 지원을 확대하겠습니다. 지원 확대를 위해 올해 농생명 ICT 검인증센터와 스마트팜 혁신밸리를 통해 인프라를 구축하며 표준화 기자재 시제품 제작 등을 지원하여 표준화에 앞장서겠습니다. 농기계 검정 시 공정한 판단과 더불어 부적합한 요인을 개선할 수 있는 컨설팅을 추가하고, 완제품과 함께 주요 부품도 함께 검증을 추진하겠습니다. 네 번째로 우수 신품종 보급 및 종자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겠습니다.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정부나 민간이 보급하지 않는 틈새 품목을 중심으로 종자를 보급하고, 종자 기업의 육종 기술을 지원함과 동시에 종자 전문가를 양성하겠습니다. 종자 박람회를 조기에 준비하여 홍보를 강화하고, 전시포 내 홍보 부스를 설치하여 친밀도를 높이면서 포트라와 AT와 협력하여 다양한 수출 지원 프로그램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로 한국형 농업기술 패키지로 수출 지원을 확대하겠습니다. 지원 확대를 위해 2020년 러시아를 신규로 하여 중국, 베트남, 인도, 카자흐스탄 5개국 현지에 테스트베드를 구축하겠습니다. 그리고 해외 바이어를 발굴함과 동시에 우리 기업과 매칭하고 전시 박람회의 한국관을 운영하는 등 코트라와 같은 유관기관과 협업 체계를 구축하고, 스마트팜, 농기계, 농자재의 국가별 타겟 마케팅과 국외 출원 시험 재배를 성실히 하기 위한 품종 유료화를 추진하겠습니다. 여섯 번째로 국제 수준의 시험 분석 공시 서비스를 강화하겠습니다. 서비스 강화를 위해 농자재 및 농식품 분석의 신규 항목과 국제 숙련도 참여를 늘리고, 분석 처리
분석을 처리하는 기한을 단축시키겠습니다. 10년 이상의 노후 분석 장비를 단계별 교체하면서 높은 정밀도와 정확도를 위해 장비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실험실 안전을 위해 올해 안전관리 우수 연구실 인증을 취득할 예정이며 비상 상황을 위한 대응 체계 마련과 훈련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유기농업 자재의 신규 공시 자재 발굴 및 사후 관리를 강화하고 공시 처리 기한을 단축하겠습니다. 7번째로 친환경 저탄소 농업 기술을 확대 보급하겠습니다. 확대 보급을 위해 농업인에게 저탄소 농업 기술을 활용하여 온실가스 감축과 동시에 농가의 새로운 소득을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탄소 농산물 생산 농가를 4,200호 수준으로 확대하고 매출 100억 원 이상의 중소기업의 에너지 진단과 이를 개선하기 위한 컨설팅을 추진하겠습니다. 마지막 8번째로 국민과 함께하는 공공기관을 구현하겠습니다. 구현을 위해서 인권 경영과 갑질 예방 등으로 정부 정책을 이행하고 재단의 내외부 일자리를 창출함과 동시에 사회적 가치를 높이기 위해 지역 및 기업과 함께 협력해 나가겠습니다. 농업기술실용화재단 임직원 모두는 농가 소득 향상, 국민 행복 창출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창업자 예비 창업자분들이 궁금해하실 내용을 질의응답 방식으로 준비해봤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서울 A+센터 백다희입니다. 마지막 시간인 지금은 자주 묻는 질문들에 대해서 질의응답으로 알아보겠습니다. 모든 사항들이 궁금하시겠지만 선정평가 지원금 관련하여 가장 궁금하실 부분에 대해서 문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질문입니다. 육성 지원 업체로 한번 선정되면 계속해서 5년 동안 지원을 받을 수 있을까요? 네, 매년 연말에 업체별 창업 진행도 평가를 통해서 1년 단위로 재계약이 진행되고요. 최대 5년간 연장이 가능합니다. 단 재계약 요건을 갖췄으나 업력이 7년이 넘는 경우 졸업기업에 해당돼서 지원이 종료됩니다. 네, 또한 창업 진행도 평가 결과가 60점 미만인 경우 관리기업으로 지정되어 지원이 중단되는데요. 그럼 평가 기준이 또 궁금하실 수도 있겠죠? 평가 기준은 정성, 정량으로 구분하여 지원금 집행률, 매출, 고용, 업체의 성장 가능성 등이며 외부 전문가들을 통해서 평가를 진행을 합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두 번째로는 당해 연도에 지원금을 소진하지 못한 경우 이월하여 사용이 가능할까요? 네, 원칙적으로는 지원금은 다음 연도로 2월이 불가한 사항입니다. 계약 종료 한 달 전까지 모든 정산이 완료되어야 하기 때문에 11월 셋째 주까지 지원금 집행에 대한 신청 서류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럼 지금부터는 지원금 집행에 대해서 제가 여쭤볼 건데요. 지원금 집행 항목 중에 인건비 및 임차료 항목도 지원이 가능한 부분일까요? 네, 신규를 포함하여 업체에 고용되는 직원에 대한 인건비는 지원금 집행이 불가능합니다. 임차료는 본점용 사무실, 그리고 공장에 대한 월세 개념의 임대료와 사업과 연관이 있는 자산에 대해 벤처 육성 기업 계약 기간 중에서 지원이 가능합니다. 단 판매형 매장과 창고 그리고 거주 형태 공간의 임대료는 집행이 불가능합니다. 그렇다면 박람회 참가와 관련된 지원 항목도 있을까요? 네, 제품 홍보를 위한 국내외 전시회 참가 시에 참가 등록비 그리고 부스 임차비 및 장비, 운반비 항목을 포함해서 모두 집행이 가능합니다. 플리마켓도 가능하지만 모든 지원은 증빙 가능한 서류를 꼭 제출하셔야만 하고요. 또한 모든 전시회는 체재비 집행은 불가능합니다. 특히 해외 전시회의 경우 항공료 그리고 숙식비 등의 지원비를 쓰실 수 없다는 점, 이 점 꼭 숙지해 주셔야 합니다. 네, 그럼 마지막으로 판매용 제품 제작에 들어가는 재료비 항목도 지원이 가능할까요? 네, 시제품 제작을 위한 재료비로만 지원이 가능합니다. 또한 판매 목적이 아닌 제품 홍보용 샘플, 박람회 참가용 샘플 제작을 위한 재료비로도 가능한데요. 단 판매 또는 재판매가 가능한 재료는 원칙적으로 구매가 불가능하다는 점, 이 점 꼭 숙지해 주셔야 합니다. 네, 답변 감사드립니다.
시간 관계상 질의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지원 사업 안내를 위해 차후 20년도 농식품 벤처 육성 지원 사업 매뉴얼이 배포될 예정이오니 꼭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식품 창업자, 예비 창업자 여러분, 도움 많이 되셨나요? 농업기술실용화재단의 문은 활짝 열려 있습니다. 궁금한 사항은 언제든지 문의해 주시면 성실히 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0 농식품 벤처 육성 지원 사업에 대한 온라인 오리엔테이션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창업자 연도 평가와 벤처 이거 모르겠네. 마켓 연구하기는 아니 아까 그거부터 다시 할 수 없어요? 괜찮아요? 너무 이상하게 읽은 거 많아요. 자, 뭐 이런 적합한 수준의 과정. 막 침이 나오네. 네, 답변 감사합니다. 자, 그렇다면은 죄송해요. 어떡해. 이게 없으니까 엄청 떨리네. 오, 심장이 터질 것 같아.